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아두이노를 기존에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랩뷰를 통해 데이터를 쭉 받아내거나 또는 제어하는 그런 예제를 다뤘었는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 기타 등등 다른 지역에서의 그 와이파이망이나 인터넷망을 통한 접속, 이런 거를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의 영상으로 다 하진 못하고요. 이게 상대로 생각 외로 상당히 좀 방대하거든요. 이거를, 왜냐하면 나름대로 서버망을 다 설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를 주고받는 환경, 프로그램,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의외로 방대한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각각의 프로그램을 뭐 하나, 둘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셋, 넷, 한 넷에서 다섯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전체 시스템, 전체 구성을 구현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지 잠깐 볼게요. 자, 화면에 지금 좀 아이콘을 크게 해놨는데 좀 줄일게요. 공간이 있어야 내용을 좀 쓰니까. 자, 이게 웹서버가 아니고 그냥 웹인데 서버자가 또 들어가 있네. 웹 인벤터, 앱 인벤터랑 썬커블. 예, 발음이 안 좋지만 일단 썬커블이라고 할게요. 자, 중요한 건 요거죠. 요게 아두이노. 아두이노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 아두이노 우노나 나노하고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예, 요거는 뭐 다른 다른 말로 하면 굳이 이름을 따로 붙이자면 나노나 우노처럼 이름을 붙이자면 뭐 노드 MCU라고 또 하고요. 때로는 그냥 와이파이 보드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정식 모델명은 ESP8266이다. 요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용은 똑같아. 아트메가 기반이기 때문에 아두이노랑 똑같아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파이 모듈을 내장한 보드다. 왜 이렇게 하냐? 와이파이 모듈을 다른 아두이노 우노나 나노에 뭐 여기다 좀 쓸까요? 우노나 아두이노에다가 와이파이 보드를 이렇게 쓰면 와이파이 보드가 뭐 비싼 거 쓰면 좋은데 또 보드 자체가 저렴한데 와이파이 보드를 또 비싼 걸 쓰면 또 안 맞잖아요, 앞뒤가. 저렴한 기본 모델을 써. 그럼 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회로 구성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 회로 구성하는 게 싫다. 그런 사람들은 이걸 쓰면 되는 거죠. 가격도 뭐 정품 기준으로 하면 비슷하고 뭐 사용상에 뭐 전혀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단 하나의 단점은 얘는 아날로그 인풋 AI가 하나밖에 없어. 이게 하나 단점이죠. 근데 뭐 다른 핀이나 이런 걸 추가적으로 해서 보완하거나 추가할 수는 있지. 근데 뭐 이 보드 내에 이 전체 이 시스템 서두에 말했듯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한번 연습한다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센서들, 아날로그 인풋을 받을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제약은 감수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ESP8266을 써서 얘가 와이파이 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면 얘 자체가 서버가 되기도 하고요. 서버라고 그냥 생각해야죠. 얘가 자체가 서버가 되는 거지. 근데 서버의 용량, 뭐 아두이노가 하드웨어적으로 뭐 엄청나게 강한 상태가 아닌데 서버라고 이름 붙이고 서버의 기능을 놓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버의 그 성능이 나오진 않잖아요. 잘해야 그냥 1대1 통신 되는 거, 간혹 데이터를 주고받는 정도, 뭐 이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냥 IoT 수준에서 간단한 서버, 데이터를 입출력, 제어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하겠다 그러면 사실 여기 PC를 두고 PC에 서버를 제대로 된 서버를 두는 게 맞죠. 여기에 서버를 이용해서 간단한 데이터를 주고 외부 여러 단말, 여러 사람들에게는 이 PC의 서버가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뭐 DB가 여기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근데 서버 안에서 아두이노를 다이렉트로 연결해가지고 랩뷰를 통해 또 서버로 연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노나 우노에서 데이터를 받아다가 랩뷰가 받아다가 서버로 넘겨주듯이 예, 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요게 하나다. 그리고 그렇다면 굳이 PC에서만 얘 데이터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모바일, 스마트폰 이쪽에서도 얘를 받을 수가 있지. 어디서나 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솔직히 이거 웹서버 이거 말이 여기 서버라는 말이 잘못 들었는데 웹을 여기다 원래 놓아야지. 웹을 여기다 놓아야지 돼 원래. 여기에 웹, 그러니까 웹페이지 우리 뭐 크롬이나 익스플로 뭐 기타 등등 웹브라우저들 있잖아요. 사파리 이런 것들. 거기서 이 데이터를 보거나 제어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모니터링이 주 목적이니까 웹 기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스마트폰이 뭔지 뭐 노트북이든 태블릿이든 인터넷 접속만 되면 뭐든지 다 접속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또 앱이라는 걸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앱을. 꼭 앱을 써야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해. 앱이라는 게 되게 무슨 상당히 선진화된 기술로 인식이 어느 순간 자리를 잡아가지고 꼭 앱을 써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웹이 훨씬 더 음, 플렉스하죠. 예. 근데 나는 그래도 앱을 하고 싶다.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뭐 기타 등등 C를 이용해서 만들면 되는데 굳이 그것까진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앱 인벤터, 앱 인벤터를 기본으로 쓰는데 얘는 안드로이드만 된다. 그러면 아이폰은 어떻게 하지? 아이폰은 썬커브로 하면 된다. 따로따로 개발해야지 돼. 앱으로 가면 불편한 게 얘 따로 얘 따로 따로 개발해야지 되는데 둘 다 간단하게 개발해서 구현해서 배포해서 쓰는 게 아니고 개발자 모드로 또 등록해서 배포하고 때로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배포하고 뭐 배포가 되네 안 되네 뭐 추가적인 절차가 엄청 많거든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앱을 공부하겠다 하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공부한다 그러면 앱보다는 웹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활용 가치가 훨씬 높죠. 비슷하게 구현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시스템 전체를 구성하는데 보통은 서버랑 이쪽 색을 좀 바꿀까? 이쪽 영역은 전성가, 전산 컴퓨터 전공자들이 대부분 많이 다루죠. 그리고 그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이 프로그램 한다, 뭐 한다는 건 다 대부분 이쪽 영역이에요, 이쪽. 그러니까는 전체 시스템 영역의 한 귀퉁이 서버, 서버를 포함한다. 서버 포함해서. 서버 세팅을 포함해서 이쪽 영역만 활용하는 거고 실제 이 사회의 메이저한 영역에서는 사실 전체를 다 써야지 되는데 기계과나 이런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들은 또 이쪽만 활용을 하잖아요. 이쪽만.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분들은 이 전체를 다 해야지 돼요. 혼자서 전체를 다 구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뭐다 시간 날 때 다 하면 되지. 그다지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폐쇄적인 집단, 폐쇄적인 집단에서 이거를 애써 어렵게 만들고 감추고 그러지.
그럴 만한 내용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중요한 거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래밍만 어느 정도 수준급으로 하면 다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고 일종의 뭐 장난감 완구 만들듯이 아니면 뭐 컴퓨터 게임을 하나 익숙하게 만들듯이 그냥 편안하게 진행하면 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 중요한 건 코딩이다. 코딩과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음, 코딩을 넘어 프로그래밍으로 간다. 프로그래밍과 코딩의 차이는 뭐 수학적인 베이스가 좀 역학적인 베이스가 더 있으면 좋다. 근데 어찌됐든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뭐 서버 회사나 이런 아두이노 하드웨어 이런 앱 회사들이 이렇게 써주세요 하고서 엄청난 자료를 많이 배포를 하기 때문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함께 만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걸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해야지 되잖아요. 그죠? 나눠서 오늘은 요거 하면 될 것 같아. 아두이노 노드 MCU 요 보드를 이용해서 다른 모바일이든 PC든 어디선가 접속해 보는 거까지 하는 거고 또 하루는 레뷰와 연동해서 이렇게 레뷰도 여러 서버에 연동시킬 수가 있잖아요. 마이 MySQL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굳이 이런 것까지 필요가 없을 테고 웹 기반으로 그냥 쭉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두 번째고 요게 세 번째 되겠네.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요거 하려면 아두이노는 C++ 하면 되고 얘는 뭐 레뷰 하면 되고 레뷰 공부하면 되고 뭐 파이썬으로 해도 되지만 레뷰가 훨씬 효율적이니까 얘 웹 하려면은 이거 HTML 정도는 알아야지 돼요. HTML이 기본이야. CSS까지 안 가도 돼. HTML. 얘네들은 솔직히 뭐 그냥 일반화된 언어가 아니고 각자의 언어고 블록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보면 알아. 다른 언어 무언가 자기가 다룬 어떤 언어를 수준급으로 익혔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되는 거지. 뭐. 살펴보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3번. 그리고 전체 구성을 4번? 한 4개 정도로 나눠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예, 오늘 요거 할게요. 자, 빨리 해야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 보드를 구매를 해놔야지 된다. 구매했다고 치고 오늘의 영상을 일단 만들고 무조건 가면은 또 말이 안 되니까 좀 시간을 줄게, 시간. 뭐냐면 이 영상의 좋아요가 15명 이상 되면 다음 영상을 진행하는 걸로. 좋아요 15 이상. 예, 요거 15명은 아마 11월 초중순이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 15명이 준비돼 있거든요. 예. 그 전에 뭐 제3자, 제3의 인원들이 나도 이거 따라 해야지 하고서 한다. 이 보드를 샀다. 그러면 좋아요 누르세요. 그럼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좀 더 친절하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보드를 연결하고 아두이노 스케치를 실행을 합니다. 좀 빨리 진행할게요. 자, 아두이노 스케치를 열면 가장 먼저 환경 설정을 해야지 돼요. 자, 요거죠. 저는 미리 해놨어요. 미리. 혹시 보일까요, 이거? 안 보이나? 그지?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리고 너무 큰가? 자,
자, 요 글을 오프라인으로 저를 보는 사람들은 제가 요거를 따로 알려줄 수는 있는데, 뭐 보고 하면 되지.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죠? HTTP고 이쪽 뭐 주소니까 여기 점 있다는 거, 여기는 언더바라는 거, 여기 점 제이슨. 예, 제이슨 파일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화면 잠깐 멈춘 다음에 입력했다고 치고 얘는 닫을게요. 여기에 입력하세요. 여기 쭉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환경 설정은 끝난 거야. 그 다음에 툴로 들어가고 저는 보드가 이렇게 잡혔어. 여러분들은 없을 거야. 없으면 여기 아두이노 원래 하나 있고 맨 위에 보드 매니저라고 있거든요. 저는 이미 업데이트를 했네. 왜냐면 보드 테스트를 해야지 돼서. 근데 여러분들은 보드 아마 포트, 보드 정보 얻기 요 세 개밖에 없을 텐데 보드에 들어가서 보드 매니저 요걸 누르시면 돼요. 자, 보드 매니저를 누르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이거 좀 아래로 내리고 음, 자, 보드 매니저 해서 딱 뜨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파일을 갖고 있어 하고서 자기 뭐 블로그나 이런 데다 링크를 걸어 놓고 그거를 뭐 다운받아서 어떻게 하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 이 안드로이드 아니 안드로이드래. 아두이노 스케치는 그 드라이버들을 해당 그 홈페이지 섭외해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보드 매니저에서 다 찾으면 돼요. 여기서 ESP8266이라고 했죠. 여기 보이게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죠? ESP8266 하면 이렇게 떠. 그럼 2.7.4 버전이네. 제 거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 여러분들은 제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추가, 설치 버튼이 있겠죠.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쭉 설치를 해요. 근데 설치하다가 간혹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뭐 인터넷상에 오류나 뭐 기타 등등. 그럴 땐 다시 설치하면 돼. 설치 버튼 다시 눌러서. 예, 그럼 설치했다고 치고 저도 설치해놨고 여러분도 설치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는 해당 노드 MCU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된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가장 먼저 뭐래요? 뭐 코드를 프로그램 할 줄 모르고 코드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고민할 것 없어 늘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1000개 이상의 언어들은 자신의 언어들이 인기 끌기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수많은 예제, 수많은 접근 방향을 열심히 만들어 놓거든요. 그죠? 아두이노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보면 예제들이 쭉 나와요. 이게 근데 정말 아쉬운 게 어, 예제를 너무 많이 얘네들이 줘가지고 화면에서 잘리네. 이 아래쪽에 있는데 이렇게 쭉 내릴까? 좋아요. 다행히 쓸만한 예제들은 밑에 있어. 노드 MCU에 대한 예제가 쭉 나오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진짜 이거부터 해야지 되겠다. 보드를 우리 이걸로 선택해야지 돼. 그러네. 이 얘기를 잠깐 빠뜨릴 것 같아. 보드 매니저에서 설치한 다음에 보드가 이렇게 인식이 되면 이 중에 뭘 할 거냐 한참 나오는데 여기에 노드 MCU 1.0 ESP12 모듈 요거 물론 저와 제가 구매한 보드랑 전혀 다른 보드를 어디선가 구했다면 그러니까 옛날에 샀던 사람한테 받았거나 예전 보드를 갖고 있다면 그 보드에 맞는 걸 찾아야지 돼. 간혹 위모스 이 보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물론 요 노드 MCU에서 바로 전 단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최근에 구매했고 뭐 특별히 최근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구매를 했다면 노드 MCU 1.0 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설정이 돼요. 얘네들은 다 설정이 되고 단 하나 시리얼 포트 각자 컴퓨터에는 각자의 컴퓨터 사정이 다 있잖아요. 제 노트북에는
컴7로 인식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시리얼 포트를 선택을 딱 해주면 된다. 내가 제대로 선택 설정을 했을까 궁금하다. 그러면 보드 정보 얻기를 한번 눌러보면 되지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인식이 됐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됐어야지 되네. 요걸 빠뜨릴 뻔했어요. 그죠? 자, 예제로 다시 돌아갈게요. 예제 쭉 내리면 가장 먼저 뭘 할까? 바로 서버로 갈까? 아니면 보드 상태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베이직, 블링크 가죠. 그러니까는 보드의 입출력 모듈들 추가적인 기능들을 확인하기 전에 보드의 메인 위치에 해당되는 CPU나 아니면 통신이 제대로 인식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블링크를 먼저 할게요. 블링크 뭐 깜빡이다 이거잖아요. 요거 하고 그냥 뭐 업로드 하는 거지. 업로드를 하면 업로드를 하면 자, 저는 블링크에서 업로드 눌러서 쭉 업로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 좀 기다려 볼게요. 좀 오래 걸리는데 11만 5,200이네. 이 정도인데도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는 어찌됐든 25%, 33%, 41%. 아두이노 나노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시간이 걸려요. 업로딩 하는 게. 음, 이거는 제가 지금 마이크나 기타 등등을 써야지 돼서 USB를 확장을 시켰는데 그 영향일 수도 있어. 뭐 중요한 건 업로드가 완료됐다. 그럼 보드를 이렇게 딱 보면 LED가 이렇게 전멸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전멸까지 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잘 진행이 된 거죠. 문제 없이. 자, 이게 그 제가 아는 사람들, 정해져 있는 사람들만 이 영상을 본다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설명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영상부터는 좀 띄엄띄엄 나갈 테고 좀 다른 제3자의 호응들이 좀 있다 싶으면 계속 친절하게 좀 나가 볼게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첫날이니까 친절하게 하나하나 같이 확인하면서 가는 걸로. 자, 전멸하는 거 끝났어. 그럼 보드, 통신, 설정 여기까지 다 끝났다는 얘기죠. 잘 됐다는 얘기고 웹 서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요거 화면에 잘려서 안 보이네. 최대한 위로 올려도 여긴데 이건 너무 커지고. 자, 툴이 아니고 예제 최대한 밑으로 내리고 웹 서버. 혹시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리에 요거 몇 개밖에 안 보이는데 쭉 내리시면 뭐가 좋을까? 웹 서버. 한 번에 끝내는 서버 쓰죠. 매뉴얼 웹 서버, HTTP, S 서버. HTTP가 있고 HTTPS가 있잖아요. HTTP는 과거에 보안성이 좀 떨어지는 초기의 방식이고 그 뒤에 S가 붙어서 이제 보안성을 확 올린 접속자의 정보를 확인 못하게 끊어준 게 있는데 HTTPS 서버는 지금 하기엔 너무 확 건너뛰는 것 같고 매뉴얼 앱 서버 요거 하죠. 뭐. 예, 요거 클릭. 화면에 보이려면 이거밖에 안 돼요. 웹 서버에서 찾으면 좋은데 이게 화면 밑에 잘려서 더 간단한 절차를 밟으면 좋은데 오늘은 요거 하죠. 그냥
와이파이에 와이파이 매뉴얼 웹 서버. 자, 클릭하면 이렇게 뜨죠. 중요한 건 코드가 그다지 길진 않아. 근데 웹이잖아요, 웹. 웹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 HTTP, 뭐 HTML 닫기, 뭐 BR 줄바꿈, href 링크 걸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게 HTML 코드들이잖아요. 이 코드를 알아야지 돼. 그러니까는 알 거는 상당히 많은데 이쪽 시스템을 한번 다 구현하겠다 하고서 달려들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 사실 쉽진 않죠. 이 영상을 아무리 친절하게 하더라도 쭉 가다 보면 힘들어.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를 그대로 따라가고 뭐 나머지 어려운 것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자, 이 코드를 좀 수정을 해야지 되는데 뭘 수정해야지 되냐? 와이파이 공유기에 그 접속에 필요한 정보를 여기 넣어야지 돼요. SSID가 그거잖아. 공유기 아이디, 공유기 이름. 당신의 SSID를 여기에 넣으시오. 저는 제가 있는 곳에 공유기 아이디는 이거거든요. ASAP. 그리고 여기는 이곳은 암호, 접속 암호. 저는 1144, 1144로 좀 전에 수정했다가 나중에 바꿀 텐데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 정보 넣는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 그곳의 와이파이 공유기의 정보, 이름과 비밀번호를 꼭 이곳에 넣어야지 된다.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업로드 하시면 돼요. 좀 전에 오래 걸렸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기다려보죠. 이 코드는 간단해요. 보면 실제 웹서버로 넘기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그러지 기능적으로는 별거 없고 웹페이지에서 온오프 시키는 그 신호에 따라 좀 전에 우리가 블링크 했잖아요. LED 온오프 켜졌다 꺼졌다 했잖아요. 그거를 원격지에서 웹페이지에 그 해당되는 링크를 누르면 그 LED가 꺼졌다 켜졌다 끄거나 켤 수 있다. 그거죠. 자, 다운로드는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두이노 노드 MCU 자체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어. 지금 대신 웹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봐야죠. 아이고, 제가 이쪽 옆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몇 번이었지? 됐어. 자, 이거 제 PC의 크롬이죠, 크롬. 웹브라우저 크롬인데 그 그러고 보니까 공유기에 대한 그런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필요하네. 공유기들 다 사용할 줄 알죠. 제 공유기 여기서 쓰고 있는 거는 IP타임 공유기인데 공유기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면 현재 접속된 내부 인터넷 접속 정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곳에 노드 MCU가 할당받은 IP 주소를 확인을 하세요. 저는 자동 할당 받은 주소가 38번이거든요. 192.18.0 여기까지 이제 동일하게 다 뜰 테고 전 38번으로 할당을 받았어요. 그리고 해당 페이지를 열었더니 GPIO is now low라고 돼 있죠. 꺼져 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클릭하면 LED가 꺼지거나 켜져. 꺼지고 켜지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돼서 이게 구현이 된다면 성공적인 그 대략 한 30분 정도, 3, 40분 정도의 시간을 성공적으로 잘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네요. 요 내용들 잘 자세히 보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여기 보면 클릭하시오 링크 투 스위치 LED GPIO 5어 여기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히어 여기 돼 있고 나머지 문구들이 여기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아두이노가 서버 역할이 되고 아두이노에 코딩한 내용이 웹을 통해 사용자에게 보여지고 그 사용자의 클릭 또는 터치 조작으로 아두이노를 제어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게 된다는 거는 이거 왜 모바일에서 하기는 어떡하죠? 그런 사람인데 당연히 모바일 동일한 그 네트워크 환경에 들어가서 와이파이 동일한 곳에 잡혔다면 모바일에서 뭐 사파리든 뭐든 크롬이든 열어갖고 요거 그대로 넣으면 돼요. 여러분들 걸 제 거 넣지 말고 192.16박진 0.38은 제 거고 여러분들의 노드 MCU가 인식한 할당받은 IP 주소를 넣으면 요 화면이 휴대폰에서도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요. 자,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요 좀 영역을 확장해서 하는데 뭐 1번, 2번, 1번도 사실 끝이 아니야. 여기 원래 센서를 좀 달아야지. 우리 LED 키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닌데. 요 아날로그 인풋 그 포트가 하나밖에 없지만 그곳에 최소한 뭐 지난 시간에 우리 아두이노 나노 실습했을 때 사용했던 조도 센서든 뭐 온도 센서든 습도든 무언가 센서를 달아서 그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는 거 거기까지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이 아니네. 1-1을 해야지 되나? 이게 1-1, 오늘은 1-1 했는데 다음에는 1-2도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1-3도 있어야 되네. 핵심을 초점을 여기다 맞춰야겠다. 여기에 맞추고 여기에 일부 조금 하고 얘네들은 얘랑 얘는 그냥 맛보기 꼭 관심 있다 하는 사람만 잠깐 볼게요. 그리고 얘 HTML도 HTML을 굳이 가르쳐 줄 필요가 있을까? 그냥 독학해도 되죠, 이거. 어, 일단 웹페이지에서 확인하는 정도?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얘를, 얘를 좀 비중을 확실하게 키우고, 그 다음, 얘는 가볍게. 이렇게 합시다. 자, 수고들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